최근 50대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뉴스와 사례를 토대로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사기 유형과 피해를 막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로맨스 스캠입니다.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외국인 전문직으로 위장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은 뒤 가짜 해외 투자 플랫폼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당신만을 위한 비밀 투자라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처음에는 소액을 이체해 수익을 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후 점차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데 결국 모든 돈은 사기범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은 외국인 여성과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 제안을 했고 처음엔 몇십만 원만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투자금이 곧바로 10%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 다시 수백만 원을 입금했고 결국 1억 원 넘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출금 수수료, 해외 송금, 세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해 피해 금액을 더 키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때 무조건 사기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업적인 친분 관계를 앞세워 투자와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모르는 링크나 앱 설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로 접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으니 즉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연결된 번호는 결국 사기범의 콜센터로 이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요구하고 심지어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까지 꺼내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합니다. 한 시니어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해진 피해자는 그대로 지시를 따랐고 결국 큰 금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OTP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경찰은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으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본인이 직접 은행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단계와 폰지 사기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 매달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소개되는 경우 경계심이 무뎌져 피해가 더 큽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투자 플랫폼이나 비상장 코인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후속 투자자를 끌어들일수록 수익이 늘어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여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50대 한인 여성이 40억 원 규모의 폰지 사기로 동포. 시니어 28명을 속여 큰 피해를 남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공통점은 투자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초기엔 소액 수익을 제공해 신뢰를 쌓은 뒤 점점 더 큰 금액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절대로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지 말고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엔 주변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섣불리 돈을 맡기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을 받는 신분 도용 사기도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소액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라도 절대 URL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것은 부모님 사칭 문자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엄마 휴대폰 고장났어. 이 번호로 톡해라며 접근한 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청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피해자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부모 세대였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직접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번호가 다르면 절대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을 노린 전화보험 사기, 복권 당첨 사기, 건강식품 무료 체험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체험을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유도하거나 복권에 당첨됐다며 당첨금 수령을 위해 세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이나 현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에도 꾸준한 정보 습득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거나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최신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와 피해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고 문자, 통화 기록, 송금 내역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기범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아는 만큼 지키고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사기범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